자, 이번 제9강은 관계대명사와 특이한 용법의 관계대명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하고 특이한 용법의 관계대명사 전체를 다 1시간대 강의를 하면 그 시간이 50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서 관계대명사 부분은 9-1하고 9-2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쪼개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자, 목차입니다. 자, 목차에서 오늘 9번째 강의죠. 관계대명사하고 특이한 용법의 관계대명사들. 자,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관계대명사는 개념 파악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관계대명사하고 또 가정법하고 두 개가 개념 파악을 제대로 못해갖고 좀 헤맸던 시기인데, 관계대명사는 한마디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개념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개념이니까 관계대명사를 접속대명사라고 명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접속대명사라고 알고 계셔도 돼요.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문법이라는 것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를 우리는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접속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은 이 컬처라는 단어도 일본 사람들이 문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문치교화란 논어인가 나오는데, 이 문치교화라는 단어에서 문화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문으로 다스려서 백성들을 교화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 우리나라 영어 문법 용어들이 거의 상당 부분이 일본 문법학자들이 만든 거니까 그렇다 아시고, 자, 그럼 보십시다. I want the house plus it is standing on the hill. 나는 그 집을 원한다. 근데 그것은 언덕 위에 서 있다. 자,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접속하고 있는 플러스, 그 다음에 대명사죠. 요거 두 개를 관계대명사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로 받는 거죠. 그래서 which는 플러스하고 it를 합친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를 뭘로 보자고요? 접속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ich가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합쳐진 거라는 개념으로 관계대명사를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뭐 주격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이런 것들은 문법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용법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한정적 용법. 한정적 용법 우리가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 또는 비제한적 용법 또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용어도 써요. 계속적 용법이다. 한정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나온 선행사를 한정시켜준다. 다른 말로 꾸며준다. 한정수식해준다. 그래서 한정수식이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은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용사절이에요. 근데 이제 형용사절 중에서 좀 특이하다 보니까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따로 용어를 만든 거죠. 전번에 우리가 어나 더도 이건 원체 형용사에 해당된다 그랬죠. 근데 용법들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관사라고 따로 명칭을 만들어서 다른 품사로 분류를 했죠. 자, 그래서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용법 또는 비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콤마가 있죠. 자, 요거 이제 우리가 교과서들이나 책들에서 자주 보는 건데, he has
two sons.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who are doctors. 의사들이다. 그러면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한정수식해주니까 그에게는 의사인 아들이 두 명 있다. 그러면 의사가 아닌 군인이나 박사나 교수나 운전수나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다른 아들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he has two sons 하고서 콤마 찍고 who are doctors 이렇게 나오면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 그런데 and 그들은 의사들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들이 몇 명밖에 없어요. 딱 두 명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정적 용법하고 콤마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엄청나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데, 이 한정적 용법에서 이것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고쳐 쓰면 좀 그래요. 못 고쳐 쓴다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전환을 시키지 못한다고 알고 계십시다. 그런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and라는 접속사를 내야 될지, because를 내야 될지, but를 내야 될지, though를 내야 될지, 그건 이제 앞뒤 문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예문을 보시죠. I love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사랑한다. 근데 매우 예쁘네요. 그러면 그런데 그녀는 매우 예뻐. 후 대신에 또는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예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녀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예쁘기 때문에 라고 고칠 수가 있겠고, 나는 그 소녀를 사랑한다. 그런데 자, who is homely니까 그녀는 못생겼다. 자, homely라는 단어는 이 ugly를 완곡하게 표현한 표현이죠. 유페미즘입니다. 유페미즘. 여자들한테 직접 대놓고 ugly 하면 싸대기 맞아요. 그죠? 그래서 homely, 가정적이다. 가정적인 게 어쩌라. 집에만 있어라. 나오지 말고. 그런 이제 웃자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homely는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ugly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마세요. 여자들한테. 그래서 여기는 나는 그 소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러나 그 여자는 못생겼어. 하든지 비록 그 여자는 못생겼지만.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적절한 접속사를 찾아서 주고 대명사하고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제한적 또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에서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독립적 용법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absolute use라고 그럽니다. absolute. 절대적인 용법 해도 상관이 있는데 독립적이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자, 나 너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 which is, 그게 뭔데? 그 말은 and,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and it is what. 그래서 이런 표현은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대사에서 which is 많이 씁니다. which is. 그래서 이런 것보다 독립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계속적 용법에 내포되는데 굳이 따로 구분해서 한정적 용법, 소수적 용법, 3번 독립적 용법이라고 분류해도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한 문장 더 보실까요? 나는 대티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The position is the most appropriate. 그 직책이 가장 적절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나를 대티하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구나. 이런 뜻인데 여기서 which는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받는, 요 it는 요것을 받는 대명사 it예요. 그 직책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사실이 나를 대티하라고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구나. 그래서 요것도 독립적 용법이라고까지 보는데 실은 이 경우는 그냥 단순히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앞에 나온 것을 받는다 그 말이죠. 앞에 나온 절을 받는다. 하나의 절을 받는다. 그래서 독립적 용법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예문을 들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오는 예문들은 제가 만든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데 예문까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내용만 알고 예문은 제가 알아서 만든 거니까 그리 하시고, 예문이 때에 따라서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넘어가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공부해 봅시다.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좀 약간 헤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석하는 방법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Look at house, 그 집을 보아라. 그것의 지붕은 빨갛다. 근데 그것의 지붕이라는 표현 안 쓰죠. 이거 이렇게 안 쓰고 its roof 쓰겠죠. its roof. 근데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설명하려고 제가 일부러 문장 구조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it는 the house를 봤죠. 그러면 플러스하고 it 합치니까 뭐가 됩니까? which가 되죠. 이렇게 which가 됐죠. 그러면 the roof of which 그대로 연결됐죠. the roof of which. 그러면 지붕이 빨간 그 집을 보아라. 자, 관계대명사는 우리말로 해석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which 우리말로 해석합니까? 해석 안 되죠. 언덕 위에 서 있는 집.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굳이 우리말로 해석이 안 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로 해석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가요. 지붕이 빨갛다. 지붕이 빨간 집. 그래서 뭐뭐인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굳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아니에요. of which야. 전체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요것은 인이라고 해석하자고요. 그럼 지붕이 빨간 는 또는 니은으로만 끝나든지 지붕이 빨간 그 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the roof하고 the which 차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of which the roof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붕이 빨간 집이에요. 근데 이제 of which는 뭐가 됩니까? whose가 되죠. 그럼 of which 대신에 whose를 집어넣었어요. 그래 놓고 문법책 들어서 뭐라 그러냐? of which 대신에 whose를 대입하면 the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유는 왜요? 왜? 항상 문법은 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몰라도 왜 그럴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문법이 머릿속에 깊이 박히고 이해도 빨라집니다. 갑자기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옛말에 독서백편 의자인이란 말이 있죠? 독서백편. 책이 아니고 글을 읽기를 100편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선배들이 논어명자 주역 중용 이런 거 공부할 때 그때는 그 책들 주의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을 몰라요. 다 할 수가 없죠. 서당에서 공부하면 사자소학, 명심보감, 천자문 정도 떼고 이제 대학 논어명자 중용 이렇게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는데 대학까지도 대학이라는 책까지도 서당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텔레에 보면은 공자왈, 명자왈, 앉아서 책상에 책 놓고 앉아서 하염없이 읽고 소리내서 읽습니다. 하루 종일.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외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설령 알더라도 그래서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옛날 어느 대감집의 아들 도령이 이제 과거 시험 보려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미록지 대자야 했어요. 그러면 요 뜻이 이제 미라는 얘기는 큰 사슴 미자입니다. 큰 사슴 미자고 요 록은 사슴 녹자예요. 그러면 큰 사슴 사슴의 큰 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알면 큰 사슴은 사슴이 큰 놈이다. 사슴 중에서 큰 놈이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 꺼내야겠죠. 럭지 대자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대감이 아침에 이제 궁궐로 출근이라 그래버려요. 궁궐로 가보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미록지대 자야 미록
지대자야 이렇게 읽더랍니다. 그래서 그놈 참. 그리고 우리 같으면 야 임마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가르쳐 줄 텐데 안 가르쳐줘요. 지가 스스로 읽어서 깨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청을 해갖고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 대감 아들이 어떻게 읽어요? 미록지대자야 이렇게 읽더랍니다. 그 말은 그 도령 그 아들이 뜻을 스스로 깨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뜻을 깨치면은 이런 유사한 종류의 글귀들이 나오면은 스스로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떤 영어 문장이 긴 문장이 있어요. 두 줄, 세 줄, 막 네 줄로 되는 거. 그럼 이거 해석하다가 안 되니까 뒤에 뭐 봅니까? 해설집 보죠. 그래갖고 한국말로 있는 뜻 하나씩 대입해보고 짜집기 해서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구나. 라고 이 문장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절대 이 문장 여러분 머릿속에 안 박혀요. 이 문장을 보고 단어, 자주 말씀드리지만 단어 다 찾아서, 사전 찾아서 뜻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해석해보고 어찌어찌 돼서 이제 끝까지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한 것이 틀리게 해석이 됐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해답을 보지 말란 얘기를 제가 드리면은 저 요거도 먹지만 해답 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 문장을 외우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고민해갖고 이 문장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되면 문장이 안 외워질 리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외워져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놓고도 자기가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많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영어 문장을 죽으라고 읽습니다. 소리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장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경험을 엄청 했어요. 긴 문장을 우리말로 사전 찾아서 해석을 해봐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이 문장을 저는 그냥 통째로 외웠습니다. 이게 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반복해서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은 저녁에 자다가도 갑자기 잘라고 자리에 누웠다가도 아까 그 문장 도대체 무슨 뜻이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이게. 그러다가 언젠가는 하고 딱 의미가 분명해져요. 그보다 좀 어렵게 말하면 진각. 진리를 깨친다 진각. 물론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영어 독해를 하실 때는 문장을 반드시 문장도 우리가 씹어 먹으면 좋죠. 씹어 먹읍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of which 대신에 whose를 집어넣으면 전과에서 더가 빠져야 된다. 왜? 자, 요거는 형용사의 순서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요 다음 강인가에가 형용사의 순서가 나올 겁니다. 요 다음 강의, 10강에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0강에 형용사의 순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전과에서 더가 빠지는 겁니다. 이중 소유격을 쓰는 이유도 형용사의 순서를 이해를 하면 이중 소유격이 엄청 쉬워집니다. 왜 이중 소유격을 써야 되는가도 분명해져요. 그래서 10강에서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세 가지가 나오네요. 이렇게 세 개. The roof of which the roof, 또는 whose roof. 이렇게 whose roof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해석하는 방법. I want to buy the book. 나는 그 책을 사고 싶다. 그 다음에 그 책의 작가가 미국인이죠.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뭐인이라고 해석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러면 작가가 미국인인 책 연결되죠? 작가가 미국인인 책을 사기를 원한다. 이것도 뭐뭐인입니다. 그러면 작가가 미국인인 책. 그 다음 요것도 인이에요. 그러면 작가가 미국인인 책. 이거 하나 해결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인입니다. 아빠가 의사인 소녀. 그죠? 아빠가 의사인 소녀. 근데 여기서는 인이라고 대입하면 말이 안 돼요. 걔가 어제 노숙자에 의해서 살해당한 소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요거는 무엇의 주인인 무엇의 주인이란 말을 붙여요. 그러면 걔가 어제 노숙자에게 살해당한 주인.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거꾸로 갑시다. 어제 노숙자에 의해 살해당한 개의 주인. 말 되네요? 그죠? 개의 주인은
그 노숙자를 찾으려고 계획 중이다 또는 뭐 하려고 계획 중이다 무슨 말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가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저기 위에서 빨간 여기서 봅시다. 빨간 지붕을 가진해도 돼요. 지붕이 빨간해 되고 빨간 지붕을 가진 소유니까 소유격이니까 가진의 뜻이잖아요. 소유가. 그래서 무엇을 가진 무엇인 무엇의 주인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의미를 대입해서 한 번씩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해석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용법 관계대명사는 20강에 쓰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바로 요 다음 강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에 관계대명사는 언제 생략할 수가 있냐? 관계대명사는 언제 생략?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도메인이 매트의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트의 목적어가 선행사로 갔죠. 없어지고, 그래서 목적어 갔으니까 목적어 관계대명사 오는 거죠. 여기도, 로우트의 목적어죠, 이트가. 그래서 여기 이트가 선행사로 빠져서 갔고, 목적어 없어지고, 그래서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여기는 나는 그 사람을 만났다. 네가 얘기하고 있었던 그 사람 만난 적이 있다. 하면 요 때는 더맨이 투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네요. 타동사의 목적어든 전치사의 목적어든 목적어는 목적어니까 더맨이 선행사로 가고 목적어는 목적어니까 목적과 관계대명사 후음이 왔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뺐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에 걸리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 불가합니다. 전치사에 걸려있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뭐 이 정도는 다 아시겠고. 자, he tried to buy the house. 그는 그 집을 사려고 노력했다. 시도했다. 그 영화 스타가,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그 집안에 살고 있다. 이 더 하우스도 인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게 더 하우스 선행사로 갔으니까 휘치 받아야겠죠. 인까지는 남아야겠죠. 그래서 인의 목적어니까 생략 가능. 그런데 인을 앞으로 빼고 이렇게 쓰니까 관계대명사가 뭐에 걸린다? 전사에 걸린다. 전사에 걸리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이디스 구문이나 데어리스 구문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된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절에가 주절이 이디스나 또는 대얼비, 그러니까 유도부사 대얼 또는 형식주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로 시작되는 문장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지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있었었어. 뭐 하려고 했던 사람? 화성에 도달하려고 했었던 사람.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앞이 대얼비로 시작이 되니까 이것이 주격 관계대명사지만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없다고 치면 후도 없어야겠죠. 한 사람이 화성에 가려고 시도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후를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대충 이해를 하실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접촉절이라는 얘기인데 접촉절은 넓은 의미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든 앞에 나온 목적격 관계대명사든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관계대명사절하고 선행사가 접촉되어 있는 걸 다 접촉절이라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이런 경우를 접촉절이라 그럽니다. 자,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 비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형용사든 전치사고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관계대명사만 딱 하나 생략하는 게 아니고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를 동시에 같이 생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접촉절이라고 좁은 의미에서 접촉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소년을 보아라. 빗속에서 울고 있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비동사 현재 분사죠. 이럴 때는 이렇게 생략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책이 별로 아쉽지 않다. 무슨 책? 내가 2년 전에 잃어버린 책. 그래서 관계대명사 비동사 과거 분사니까 이렇게 생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비동사 형용사 나왔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비동사 같이 생략.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늘이 돕는다. 그 다음 나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책상 위에 있다. 책상 위에 있는 관계대명사 비동사 요 부사구. 이거 있으니까 같이 생략.
그래서 the book on the desk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the book which is on the desk인데 이게 생략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의 특별용법, 이것도 좀 주의를 하십시다.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이나 사람 플러스 사물일 때 요거 선행사죠. 그 다음에 플러스 대이니까 요거다 합치면 관계대명사가 돼야겠죠. 그러면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네.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로 받아야 되고 동물이니까 휘치로 받아야 되는데 이건 두 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후로도 못 받고 휘치를 못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투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이나 사람 플러스 사물일 때 반드시 대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문법책들에서 선행사가 최상급 형용사나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수, 그 다음 the only, the very, the same 등으로 수식을 받으면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죠. 우리나라 책에서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that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짓말. 반드시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that를 사용해 주는 것이 훨씬 좋다예요. 자, 그 이유를 보시죠. 이유라고 나왔는데 우선 여기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내가 여지껏 만났던 사람. 그러면 자, 선행사가 지금 맨이죠. 맨 중에서 가장 부유하니까 맨이라는 한 집단에서 가장 부유하라고 계속 그 범위가 좁혀져 갖고 딱 한 사람 남죠.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제한이 돼 있죠. 제한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는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는 제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제한적인 성격이 강해져 있으니까 제한적인 성격이 강한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게 훨씬 좋다. 이게 지금 맨이 여기서 맨이 밑에 목적어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이니까 whom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야, 이 선행사에 형용사 최상급 붙어 있으니까 됐어야지 whom 쓰면 안 되고 틀렸다 그럽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whom 쓸 수 있어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m 쓸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제한적인 요소가 강해져 있는 선행사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성격이 강한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게 훨씬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whom 쓴다고 잘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근거로 시험을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여기는 that만 들어가야 되고 whom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 학교 시험에서는 아, 이거 whom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아시고 시험 보시라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유일한 여자 중에서도 유일하니까 제한적 요소가 엄청 강해졌죠. 유일한 여자다. 그러니까 제한적 성격이 강한 that를 써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 불쌍한 소년을 도우려고 노력했던 유일한 여자였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는 전치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저거 아까 저 위에서 했다 안 했구나. 자, 그 소년을 보아라. 그들이 그 소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보이가 선행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to의 목적어니까 목적 관계된 whom이 왔죠. 자, 여기 자리에 that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to를 whom 앞으로 뺐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요 whom 대신에 that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는 뭐의 지배를 못 받는다? 전치사의 지배를 못 받는다. 이거 말고라도 that절은 전치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 I am proud of being smart 해봅시다. 나는 똑똑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죠. 자, 요걸 of being smart를 that절로 고치면 I am proud of that. I am smart라고 쓰면 틀리죠. 왜? that절이 오면 전치사 of 못 씁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형용사 다음에 나온 that절은 이웃부사절 기능을 한다 그랬죠. 요 자리에다 because 집어넣어 보세요. that 대신에. 그러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워. 말 되죠? 그래서 형용사 다음에 나온 that절은 이웃부사절이다. 이웃부사절의 기능을 한다 라고 하시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ecause니까 그다 of because란 말을 쓰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I am proud of because 이런 표현 없죠. 그래서 that절은 관계대명사뿐만이 아니라 that절은 전치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단 예외가 하나 있다. 어떤 예외냐?
in that라는 겁니다. in that는 우리가 보통 since라고 외워요. 뭐뭐 때문에, 뭐뭐라는 점에서. 자, he is a desirable, 땡땡땡이다. 그는 바람직한, 신랑감이다. to be husband 하든지, would be husband 하든지, in that he has a very nice personality 하면, 자, 제가 지금 축색에서 예문을 만들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would be 또는 to be 합시다. to be husband 합시다. husband 남편. 그러면 그는 to be는 장래의 바람직한 남편이다. 뭐뭐이므로 그가 매우 훌륭한 인성을 가졌으므로. 그래서 in that는 뭐뭐이므로의 뜻이에요. 근데 실은요, in that도 in the sense that입니다. that이야라는 의미에서 그 말이에요. 그가 매우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는 장래의 바람직한 남편감이다 이런 얘기단 얘기예요. 그래서 in the sense that인데 the sense가 뭐 됐다? 생략됐다. 그래서 in that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in that절에서만 유일하게 that절이 전치사의 지배를 갖고 that절은 전치사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는 당연히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가 없겠죠. 왜? 서술적 용법의 반대말이 제한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제한적인 거하고 서술적 용법하고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꼴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I have two books which 이것은 한정적 용법이니까 그가 나에게 3년 전에 준 두 권의 책. 그러니까 that도 가능하고 which 가능한데 콤마가 찍으면 콤마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계속적 용법, 즉 비제한적인 용법이죠. 근데 제한적인 요소가 강한 관계대명사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말을 빨리 했는가요?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강의 내용이 엄청 길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좀 말이 빨라졌던 것 같아서. 자, 관계대명사 9-2강. 여기서 이제 특이한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공부하실 텐데, 여기 공부하실 때는 조금,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굳이 안 해도, 특히나 중고등학생들, 하긴 대학생도 마찬가지겠네. 이 부분까지는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뭐 손해는 안 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